안녕하세요.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특집편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능 만점자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14학년도 수능 만점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규원입니다. 몇 학년이신 거죠? 지금 3학년. 아, 3학년. 벌써 수능 만점이 맞은 지금 몇 년 지난 거죠? 수능 본 지는 이제 거의 5년 가까이 됐어요. 다음 주면 또 수능 보니까. 아, 벌써 다음 주. 대학 진학 이후에 뭐하고 계신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실 1학년 때는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에 열심히 했었으니까 약간 노는 데 많이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미팅 들어오는 것도 몇 번 해보고. 미팅 몇 번 해봤는데요? 한 세네 번 했던 거. 3, 40번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는 진짜 전교 1등이 맞나요? 전교 1등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이 봤는데. 본인 어땠어요? 본인 전교 1등이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냥 일반고 전교 1등들도 당연히 많은데요. 모모 외고 1등이나 다고 외고. 네, 뭐 저는 외고 친구들 많이 봤는데 네. 외고 1등들이나 국제고 1등 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약간 진짜 괴물인 거잖아요. 네, 진짜 잘하죠.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했던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규원님은 초등학교 때 전교 몇 등쯤 했나요? 초등학교 때는 대략 대략 반에서 한 1, 2등 했던. 반에서 1, 2등.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처음엔 사실 높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한 3, 40등 했었는데. 전교. 네, 1학년 때.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건데. 1학년 때 이제 그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 2학년 때 좀 많이 올랐었어요. 친구랑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자극이 돼가지고. 같이 해서 열심히 올라오게 만들어진 그 친구는 지금 어디 갔어요? 아, 걔는 지금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라고 아이비리그. 유패. 네네. 역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왜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1등 했던 것 같아요. 계속 1등. 네. 일반고였죠. 네네. 근데 일반고 1등과 가고나 이런 어쨌든 특목고 1등 좀 다르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나는 뭐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서울대학교 오면 진짜 뭐 대단한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대학교에 왔다는 시점에서 공부는 다 대단하게 하는 친구들이라는 건데 그죠. 근데 공부 말고 다른 영역에서 뭔가를 진짜 뛰어나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막 피아노로만 예고까지 준비했다가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악기 다른 거 보면 진짜 잘 치거든요. 서울대생인 게 좀 싫었을 때가 있다면? 어떤 서울대학생이라는 이미지를 일단 갖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가끔 이제 선입견으로 만들어질 때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뭐 공부만 할 줄 알았는데 어쩌고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죠. 그게 서울대생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준치 자체가 좀 높을 거잖아. 특히 뭐 군대 갔을 때라든지 그게 막 싫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끔 뭐 부담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서울대학교 가면 뭔가 학벌만 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학벌 말고도 크게 얻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대단한 친구들을 많이 봤다는 거의 연장선에 있기도 한데요. 친구들을 통해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특히 저랑 같은 영역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같이 시험을 보면서 어떤 긍정적인 경쟁심을 얻게 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뿌듯하기도 하면서 뭐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나도 저기 비춰주면 안 되겠다, 같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분들 이제 인터뷰하면 느낀 게 사실 학교보다 그런 분위기 내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거든요. 네. 직구전 질문 좀 하나 하자면 네. 무슨 학과죠? 경영학. 경영학과죠. 지금 인문의 탑 학과가 어디입니까? 경영과 경제잖아요. 수능 성적표로는 그 수능 배치표로는 그렇잖아요. 자, 솔직히 본인 수능 만점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과를 갈 수 있었을 텐데 경영학과가 인문의 탑이 아니었어도 갔을 거예요. 난 사실 안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고민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왔을 것 같아요. 그 형대로.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기부여, 두 번째는 환경통제. 특히 환경통제는 제가 대학교 와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이제 동기부여는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들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 뭔가
의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없었어요. 다들 자기만의 동기부여를 갖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일단 동기가 한번 해소가 된 거잖아요. 해소됐죠. 그럼 이제 환경 문제인데 일단 핸드폰이 제일 큰 적이에요. 공부할 때 특히 저도 많이 체감을 하는데 카카오톡 때문에 더 집중 못하는 것 같아. 저도 좀 그쵸. 사실 옛날에 문자는 막 하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모르잖아. 저도 그런 게 좋았는데 근데 카톡 이제는 일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일단 굉장히 민감해지고 하면서 카카오톡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카카오톡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 공부하기 싫을 때 좀 가지면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 좀 얘기해 준다면. 저는 공부가 가장 하기 싫을 때는 약간 스스로한테 내적 충격을 주는 방법을 썼었는데 제가 어떤 시험을 예를 들어 잘 보고 싶은 거면 가장 성취가 잘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을 하고 또 만약 극단적으로 가장 안 됐을 때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같이 상상을 해보면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서 오는 약간 충격?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많이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능을 준비할 때는 내가 수능 만점 받았을 때 상상했어요? 상상했죠. 제가 9월 모의고사를 2개 틀렸었거든요. 2개. 그리고 10월에 하나를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모의고사 보고 집에 와서 그러면 이제 2개 틀렸고 이번에 하나 틀렸으니까 다음번에 다 맞으면 되겠네. 이 상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족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시험 시간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시험 시간 관리라는 게 정해진 시간 내에 만약에 모든 문제를 안 버벅대고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없는데 이런 사람 사실 필요 없는 건데요. 시간 남았죠. 막 다 풀고 난 다음에 왜 나 집에 가야 돼? 어쨌든 이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가장 많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확실하게 점수 확보할 수 있는 쉬운 문제나 뭐 내가 이미 잘 아는 문제 이런 거부터 공략을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도전해야 되는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본인 그러면 수학 같은 게 1번부터 풀잖아요. 네. 그럼 21번은 29번, 30번은 그냥 넘어가요. 일단 한 번은 손을 대보고 안 풀리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풀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럼 수험생 후배들에게 공부 방법 이렇게 하면 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좀 추천해 준다면. 암기 과목 공부할 때는 백지 복습을 좀 활용을 했었어요. 백지 복습 좀 하고 있는데 막 줄줄이 다 쓴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요즘은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법 과목을 공부할 때는 뭐 그날 배웠던 키워드들을 백지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 얼개는 제가 상상으로 짜서 맞춰보고 그런 식으로 암기 과목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응용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응용이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그날 공부하고 싶은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에 관련된 고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하루에 집중적으로 풀어서 그 테마에 대한 응용력을 최대한 올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택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목차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목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목차를 보면 그 전체 글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차를 못 짜는 사람은 사실 전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시험을 이미 잘 끝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네가 공부가 다 됐다면 그 책의 목차를 쫙 펼쳤을 때 너 머릿속에 약간 나뭇가지 그림 같이 그런 마인드맵처럼 막 그릴 수 있는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준비하는 시험이 잘 됐으면 좋겠고. 고난이도 시험인가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어려운 시험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사시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네, 잘 준비해서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학교 무사히 졸업하고 재밌게 놀다가 사회인으로서 제 소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수능 만점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규원 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능 만점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